뛰어났고 그 덕에 코로나 백신까지 빠르게 그리고 무료로 맞을 수 있게 됐다. 백신 접종과 예약에 성공한 사람들이 코백스에 기부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백스는 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로 중저소득 국가를 위한 백신 기부인데요. 코백스 측은 저소득 국가의 백신 접종률을 30%까지 끌어올리려면 20억 달러가 더 필요하다며 2022년 초 공급 계획까지 확정하려면 다음 달 2일까지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기부는 5달러부터 가능합니다. 백신 한 개 가격을 5달러로 책정했거든요. 개인 기부 외에도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같은 국가도 코로나19 백신을 코백스에 기부했고 미국도 백신 8천만 회분을 기부했습니다. 내가 누리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것, 내가 누리지만 누군가는 누릴 수 없음을 인지하는 것, 이웃과 공동체에 진 빚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세계 시민이 되는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고통받았던 이 역병에서 함께 벗어나야 합니다. 나와 내 나라만이 아니라 모두가 벗어나야 코로나19는 정말로 끝이 납니다. 뜨거운 이슈, 따뜻한 사람, 6월 4일 김혜민의 이슈 앤 피플 시작합니다. 팁 1. Today Issue and People. 팁 1. Today Issue and People이 픽한 오늘의 이슈와 피플입니다. 먼저 이슈입니다.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 일본 지도에 독도가 일본 땅인 것처럼 표기돼 올림픽 보이콧 이야기까지 나왔죠.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 이모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도쿄올림픽 보이콧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선수들은 20년, 30년 동안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어릴 적부터 꿈을 가져왔다며 올림픽은 4년에 한 번 있지만 선수들은 4년에 한 번 준비한 게 아니라 인생의 3분의 1을 다 바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요. 무슨 말인지 정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말 이번 올림픽 출전 준비하는 선수들 코로나로 이번 건으로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발 IOC가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0년 경력에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서울의 유명 조산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산원에서 태어난 아기가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심각한 뇌 손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촉진제 투약 등 의료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연주의 출산을 원한 부모는 이 조산원에서 출산했는데요. 출산 당일 산모는 심각한 산통을 호소했고 원장은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태반을 꺼내는 등 의료 행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는 베네똥을 먹고 심각한 상태였지만 원장은 아기 발가락을 바늘로 찔렀고 응급처치랍시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때려서 피멍까지 들게 했습니다. 아기는 현재 뇌출혈과 기흉, 발작 등 10가지 넘는 병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 피플은 권영진 대구시장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의료단체가 정부에 제안한 화이자 백신 3천만 명분 도입이 사흘 만에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화이자는 대구시가 추진했던 백신 구매에 대해 불법 거래로 파악된다면서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를 단행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낸 건데요. 정부도 대구시가 주선한 화이자 백신의 진위가 의심된다며 구매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권 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1,200여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아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피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차기 대권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는 24%, 윤석열 전 총장은 21%를 차지하며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 오차 범위 안에서 이 지사가 조금 앞섰습니다. 한편 여론조사에 처음 등장한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3%로 5위권 안에 진입했습니다. 마지막 피플은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입니다. 보복운전으로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요. 오늘 아워홈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이사회도 열렸고요. 자, 이제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 펼쳐집니다. 아워홈의 최대 주주는 구본성 부회장으로 지분을 38.6%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여동생들의 지분을 합치면 59.6%인데요. 장녀 구미연 씨는 2017년 경영권 분쟁에서 오빠인 구본성 부회장 편에 섰지만 오늘은 현 구조의 반기를 든 구지은 전 캘리스코 대표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본성 부회장은 해임됐습니다. 자, T번 투데이 이슈 앤 피플이 픽한 오늘의 이슈와 피플이었어요. 사랑이 떠나가도 각종 뉴스에 나와도 밥만 잘 드시는 분들 참 많아요. 옴무에 밥만 잘 먹더라. 밥만 잘 먹더라. 죽는 것도 아니더라. 눈물은 묻어둬라. 당분간은 일만 하자. 죽을 만큼 사랑한 그녀를 알았단 그 사실에 감사하자. 지난 일 말하면 뭐해 돌릴 수 없는데 괜히 아픈 가슴만 다시 들춰내서 뭐해 쓸데없게 태어나서 딱 3번만 울게 허락된다는데 괜히 허튼 일들에 아까운 눈물 남기 말자. 술 한잔 정신없이 취하련다. 다 잊게 미워한다고 뭐 달라지나 그냥 사랑할게. 단지 볼 수 없단 걸 견딜 만큼만 생각할게. 사랑이 떠나가도 가슴에 멍이 들어도 한순간뿐이더라. 밥만 잘 먹더라. 죽는 것도 아니더라.
이슈앤피플 하루 이슈를 키워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최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 김혜민 PD님은 혹시 휴가 계획 세우셨어요? 저요. 지리산에 한번 가보려고요. 오, 지리산에 네. 한 5일 동안 네. 아이들과 함께 그럼 제가 너무 좋아요. 도인이 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아이들 때문에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근데 어린 아이들로 아는데 괜찮을까요? 지리산 산행이 가능할까요? 산행 안 하고요. 그 안에 이제 뭐 캠프장이나 이런 데 있는 거죠. 너무 좋겠네요. 네, 지리산 품 안에 있고 싶다는 거지 지리산에 정복하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습니다. 내려와야 될 걸 뭐하러 올라갑니까? 그렇군요. 네, 우리 휘 아나운서는. 저는 해외여행을 너무 가고 싶은데 네. 자, 오늘은 코로나19로 지치신 여러분께 자그마한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와, 어떤 거예요? 백신 접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정부는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이 트래블 버블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트래블 버블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트래블 버블 뭐예요? 쉽게 말해서 여행 협약입니다. 아하. 방역이 우수한 국가끼리 비눗방울처럼 일종의 안전막을 형성해서 우리끼리는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자. 네. 자가격리 없이 여행을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대부분 국가는 10일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트래블 버블을 맺은 국가 간에는 입국 즉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러블 버블을 맺으면 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도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트래블 버블을 맺을 때 협약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네. 현재는 각 나라마다 방역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 초기에는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요. 네. 이 협약 내용에 따라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거나 백신 접종과 이 둘 모두 필수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 트래블 버블 그럼 우리나라 진행 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사실 이 트래블 버블이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요. 올해 3월 초부터 검토를 해왔습니다. 네. 현재 협상국으로는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싱가포르가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싱가포르하고 협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 트래블 버블이 상호주의에 기반을 둡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와 우리나라가 트래블 버블을 맺으려면 싱가포르 역시 한국이 안전한 나라구나 이렇게 판단이 돼야지만 그렇겠죠. 협정이 맺어질 수 있습니다. 이 방역 당국은 사실 싱가포르와 트래블 버블 협정을 논의 중이라고 하면서도 아직 특정 국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고요. 상대 국가들을 검토 중인 단계고 확정이 되면 추후 안내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 트래블 버블에 대해서 우리 최휘 아나운서께 듣고 있는데 싱가포르하고는 지금 논의 중인 거고 네.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싱가포르와 홍콩이 지난해 이 협약을 맺었지만 홍콩에서 확진자가 갑자기 폭증을 하면서 시행이 되지 않았고요. 지난 4월에 호주와 뉴질랜드 간의 트래블 버블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네. 시행 첫날 수천여 명의 시민들이 양국을 오갔다는데 저 이 기사 보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러게요. 정말. 네. 최근에는 호주 멜버른에서 확진자가 다수 나오면서 코로나 검사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방송 들으면서 우리 6503님도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트래블 버블 진행해야겠죠. 그래야 서로 안전할 테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정말 일단 안전이 우선이고요. 그렇죠. 안전이 확보되면 이제 여행 산업을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정말 여행 종사자 하시는 분들 고생하시는 거 보니까 눈물겹더라고요. 네. 제 친구 중에서도 여행사 다니는 친구 중에 그만둔 친구들 많아요. 이게 그쵸. 진짜 남의 일 아니에요. 네, 승무원분들도 맞아요. 지금 휴직하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고. 맞습니다. 정말 이 트래블 버블이 여행 산업도 살리고 또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물론 필요하지만 혹시나 네. 우리가 또 어렵게 지금까지 참고 견디고 여기까지 왔는데 네. 방역 체계가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첫째가 방역 관리입니다. 트래블 버블을 통해 다른 국가에서 국내로 이 감염자가 유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100% 예방 효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방역 상황과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히 추진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막 마음이 들뜨잖아요. 맞아요, 예전에 뭐 맞아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했어요. 그럼요. 그것만으로도 네. 참 기쁜 소식이지만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또 느림의 전략이 필요할 때거든요. 너무 성급하지 않게 네. 이런 일도 문을 여는데 너무 성급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좀 듭니다. 네, 네. 자, 오늘 트래블법을 살펴봤고 오늘 퀴즈 어떤 거예요? 네, 오늘 퀴즈도 아주 쉽습니다. 잘 들으시고 문자 네. 많이 보내주세요. 특정 국가끼리 비눗방울로 감싸듯 협정을 맺고 그 안에서 자가격리 없는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것은 이것 무엇일까요? 1번 트래블 메이커, 2번 트래블 버블. 네, 1번 트러블 메이커, 2번 트래블 버블. 이었습니다. 네. 자, 정답 아시는 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몇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리산으로 휴가 간다고 하니까 8106님이 PD님 동강 전망 자연휴양림 캠핑장 한번 가보세요. 적극 추천합니다. 비 온 뒤의 모습이 신선히 구름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네, 오늘 제가 요 리스트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최휘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ip 2. Tomorrow, Issue and People. Oye, mira dónde vamos a gozar.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추경 검토는 취약계층 지원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백신 관련 재난 대책을 포함해 하반기 내수 대책과 고용 대책, 소상공인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공군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관련한 비행단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서울 시내에서 100명 이상 입소한 기숙사를 운영하는 19개 학교에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가 시범 도입됩니다. 우리나라 남자 테니스의 간판 권순우가 생애 처음 메이저 대회 3회전에 올랐습니다. 권순우는 세계 9위에 맞서 한국 선수 최초로 프랑스 오픈 16강에 도전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지금 시간 1시 22분 48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Let's celebrate,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Let's celebrate,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na na na. 김혜민의 이슈앤 피플.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김혜민의 이슈앤피플. 쏟아지는 이슈와 뉴스 속에서 여러분도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특별 서비스 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뇌에 영양제를 주는 시간을 좀 준비했는데요. 제목하야 시야 뉴스를 부탁해입니다. 이 코너는 2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시를 잊은 그대에게, 그리고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의 저자 한양대 정재찬 교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어유, 메아리가 들려야 될 것 같아요. 메아리가 어디서? 안녕. 반가워요. 너무 예.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무 떨어졌죠? 예. 네. 아이고. 코로나를 상징적으로 네네네. 형상화한 스튜디오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뭐 일부에서 뭐 취조실 같다고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럼요, 맞습니다. 근데 마스크가 제 마스크를 가려서 네. 저의 수려한 마스크를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그러니까요. 안타깝습니다. 저도 늘 그게 안타까운데요, 교수님.
또 청취자분들 아이고. 말로는 마스크를 또 뚫고 나가는 무언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전히 제정신이 아니시군요. 예. 자, 여러분 제가 김혜민의 이슈 앤 피플 하면서 제 응원단들을 제가 요즘 한 분 한 분 모시고 있어요. 우리 정재찬 교수님은 제 마음대로 제 응원단 한 34호에 임명했거든요. 네. 네. 너무 뜨뜻미지근하신 거 아니에요? 부르면 옵니다. 아니에요. 부르면 오시는 정도의 분이 아니신데 제가 사실 우리 청취자분들께 꼭 소개하고 싶었던 뭐 이미 너무 알려져 있는 분이지만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교수님. 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냥 이제 주캐로 돌아가서 이제 교수답게 예. 아이들 잘 가르치고 네. 연구하고 글 쓰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네. 이 책에 또 제가 또 추천사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예, 고맙게도 그 덕분에 책이 좀 팔린 것 같아요. 정말.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저 빼고 다 유명한 분들이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제일 유명하신 분이에요. 저도 책을 한 권 썼는데 저희 후배들이 제가 책 쓸 때는 아무도 선배 대단해요 이런 말 안 했는데 제가 교수님 책에 그 유명하신 분들하고 추천사를 쓴 걸 보고 선배 되게 대단하네요 이러더라고요. 아유. 이게 인생이죠 뭐. 그렇죠. 예. 주거니 받거니 서로 돌보고 예. 묻어가는. 네, 서로 네. 돌보는 겁니다. 예. 사실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로 강의 전국 다니며 많이 하셨잖아요. 요즘 그거 못 하시죠? 요즘 대면 상황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비대면으로 많이 하는데 사실은 대면을 해도요. 다들 마스크를 가리고 있으니까 그거 역시 대면은 아니거든요. 얼굴이 보여야 대면이죠. 맞아요. 예, 그래서 궁극적인 대면은 이제 다 백신 맞고 내년을 기대해 봐야죠. 와, 내년에 바빠지시기 전에 이렇게 제가 모셔서 너무 다행이고요. 바빠도 부르면 온다니까. 정말로요?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들으셨죠? 네. 제가 그래서 아예 코너를 만든 거예요. 시야 뉴스를 부탁해. 이거 일회성인 줄 아셨죠? 이거죠. 혹시 제가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이 이제 돌봄 파트의 소제목이 네. 엄마를 부탁해였는데 그래요? 그거 갖고 오신 거죠? 아까- 그거 읽고 펑펑 울었다 뭐 극하더니 이러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인생은 돌고 도는 거고 서로 돌보는 예, 거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정재찬 교수님께 저를 부탁하면서 코너 이름 시야 뉴스를 부탁해라는 코너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 이름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카피했다고만 생각하신 거예요? 시도 바빠요. 시도 바쁘구나. 자꾸 부탁 좀 하지 마.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도. 아니 근데 그게 시의 역할 아니에요? 인생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 맞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에서도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수많은 관문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시가 다 있었다. 그러니까 삶엔 다 시가 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시와 삶을 분리해서 학교 현장에서만 지겹게 공부할 때 하고 하다 보니까 시의 힘을 몰랐던 것 같아요. 사실 시가 인생 도처에 있다면 인생 도처에 뉴스가 있으니까 시가 왜 뉴스를 감당 못하겠습니까? 사람들의 삶 속에 그러니까 뉴스 속에 당연히 시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심지어 네. 우리 시 중에서 또 뉴스가 등장하는 것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예, 그런 게 있어요? 부탁하면 저 바로 찾아옵니다. 시 안에 뉴스가 등장하는 게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정재찬 교수님의 낭독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야 뉴스를 부탁해 하셨는데 박세현 시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행복. 오늘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영방송의 초창기 일화다. 나는 그 시대에 감히 행복이란 말을 적어넣는다. 시 입장에서는 뉴스 없는 게 정말 뉴스겠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뉴스가 없는 시대가 아닐까라고 이 시인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YTN은 큰일 나는 거죠. 그러나 사실 뉴스가 꼭 굳긴 소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거보다 더 행복한 시대를 꿈꾸는 건 행복한 뉴스가 넘치는 시대가 진짜 행복한 거겠죠. 뉴스가 없는 것보다는. 행복을 디폴트로 알면 행복한 뉴스가 별로 없어요. 근데 사실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주면은 YTN이 전하는 많은 뉴스도 시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요즘 그 뉴스들 보게 되면 마무리를 멋지게 시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뭐 다 제 영향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맞아요. 정말 교수님 영향이에요. 아니, 시의 대중화, 시 전도사. 예, 그래서 너무 그때마다 저는 보기가 좋아요. 아하. 그래서 뭐 뉴스들도 이러면 이렇게 좀 시적으로 쓰면 어떨까. 네. 반도체는 한반도에서 뭐 이렇게 그런 거. 아, 지금 지으신 거예요? 그럼요. 반도체는 한반도에서 이거 괜찮은데요? 완전 카피인데요? 그렇죠. 그렇게 좀 해준다든가. 아하. 14일부터 등교 대면 수업을 한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쁩니다. 뭐 이렇게. 그러면 너무 뭐 좋다. 시를 갖고도 뉴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와, 사실은 아까 전에 제가 행복 이 시 들으면서 좀 피식 웃었던 건 교수님이 너무 그 초창기 뉴스 앵커처럼 읽으셔서 피식 웃었지만 이 뉴스 굉장히 묵직한 뉴스네요. 네. 또 사실 국영방송 초창기면 이 시대 상황이 굉장히 엄중했을 것이고 맞나요? 아마 그때는 뉴스 취재원도 좀 부족하고 그렇죠. 이제 그 옛날 얘기죠. 요즘 뭐 뉴스 없으면 뉴스 만들어서라도 갖고 오는 아유, 시대다 보니까. 그럼요. 그런데 특별한 뉴스가 없다라고 방송을 했다는 건 태평성대라는 뜻도 되겠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뉴스는 어떤 걸까요? 네. 오늘도 뉴스가 없습니다. 오늘도 별일이 없었습니다. 예, 오늘도 뉴스가 없습니다. 네. 예, 그런 거겠죠. 오늘도 별일 없이 일상을 잘 살아서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예. 정말 최고의 뉴스가 아닐까 싶어요. 박세현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를 주셨고요. 시야 뉴스를 부탁해라는 코너니까 요즘 뉴스 보면서 교수님은 제일 마음이 가는 대상, 뭐 뉴스 내용 이런 거 있으세요? 요즘 뭐 아동학대 뉴스 같은 거 봐도 정말 몸소리가 치고요. 뭐 어른들도 꼴 보기 싫지만 제일 학교도 등교하고 이제 막 한참 배워야 될 아이들이 뛰놀아야 될 아이들이 그걸 박탈당한 거. 우리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지금 저 아직 얼굴 못 본 대학 제자들 많아요. 아하. 제일 가슴 아파요. 그렇죠. 저도 코로나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고 힘들었던 대상이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아이들을 위한 시도 좀 한 편 준비해 주세요 했더니 마종하 시인의 딸을 위한 시를 주셨어요. 예. 근데 교수님은 또 딸이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도 혜민 PD님이 워낙 또 그 딸내미. 제 미니미. 그렇죠. 네, 제 미니미. 이게 맞춤형 선물일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딸만을 위해 시인이 이야기한 건 아니죠. 우리의 아들, 딸들을 위해 자녀를 위한 시인데 마종아 시인의 딸을 위한 시, 이 시를 가져오셨는데 제가 좀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딸을 위한 시 마종하. 한 시인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겨울 창가의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지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기도 하라고. 이 시를 잘못 읽으면요. 이래서 시인 아빠는 문제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시인 남편을 둔 와이프는 그렇죠. 속도될 수도 있죠. 교수들도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종종. 네. 근데 이 시를 그렇게 예를 들어 착한 사람 되지 말고 공부 잘하는 사람 되지 말라는 시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사실 잘 보시면요.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뭘 관찰하라고 시인이 얘기했는지 거기에 주목해 보세요. 겨울 창가의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는지 잘 관찰하면요. 얘는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겨울 창가 양파 안 보고요. 전과 보고요. 아하. 바로 외우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공부 잘해요. 근데 그 아이는 나중에 과학자가 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라 보다는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렴. 근데 겨울 창가 양파가 어떻게 뿌리는지 정말 잘 관찰하면 얘는 과학자가 될 거예요. 또 뭘 관찰하라고 했냐면은 사람들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관찰하는 아이가 되면 얘는 인성이 좋은 애로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
공부 잘하는 사람도 착한 사람도 되지 말라 했지만 사실은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아하. 인성이 좋은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는 시인의 마음이 잘 담긴 시입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끝내 그것이 관찰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지 잘 관찰해서 그다음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아니 고등학교, 중학교 때 시를 국어 선생님이 이렇게 분석해 줬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다시 좋아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괜찮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는데 지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시를 한 1000번 읽으면 그게 해석이 됩니까? 저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에 이 시가 그렇게 매력 있게 다가오진 않았어요. 아하. 그냥 그래? 또 좋은 얘기 했겠네 싶었는데. 시인스럽게 말했네. 예. 근데 그럴 때 되면 그러면 시인이 뻔한 말을 할 리가 없는데 하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서 혹시 시인이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닐까? 시인이 그런 생각 안 했어도 좋아. 나는 그렇게 읽을래.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새로운 눈이 뜨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시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좋아. 나는 이렇게 읽을래. 괜찮아요? 심지어는 시인이 생각 못한 걸 제가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제 책을 읽은 독자가 저는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면 고맙죠. 그렇군요. 네, 마종아 시인의 딸을 위한 시는 공부와 인성과 타인을 향한 관심과 연대까지 다 갖춘 네. 내 자녀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모의 바람을 담은 그런 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면서 공부를 좋아하게는 만들지 않고 잘하게만 만들려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목표와 그 결과를 혼동하면 안 돼요. 너 어디 S대 가야 돼. 그거는 결과지 목표일 수는 없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그 결과로 그다음 얻을 수도 있고 근데 가끔 못 얻을 수도 있거든요. 인생이 그런 거지. 근데 다 내가 뭘 했으니까 뭘 얻어야 공정해.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근데 너무 우리가 목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공부는 잘하는데 공부가 싫어. 그거는 옳은 거 아니죠. 알겠습니다. 우리 정재창 교수님은 시인 아니고요. 여러분 시인인 줄 아시는데 시인 아니고요. 시 전도사이자 교수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특히 우리 정재창 교수님은 융합 교육을 또 실시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공대생들에게 시를 전도한. 예. 네. 뭐 시와 영화, 노래 뭐 여러 가지 함께 섞어서 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경험으로 시를 오늘 선택해 오셨어요. 여러분 정재창 교수가 선택해 온 시들 한 번씩 더 곱씹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와 뉴스를 부탁해니까 뭐 코로나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네네. 사실 진짜 코로나 뉴스로 한 2년 동안 정말 YTN은 정말 많이 이걸 보도했는데 어떻게 견디셨어요, 교수님은? 저한테 코로나는 정말 아이러니의 시대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장 작고 볼품없는 바이러스가 인간의 위대한 문명을 멈추게 했고 우리는 사회적 동물인데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살아갈 수 있다 그러고 또 우리가 코로나 블루 우울해지니까 스카이 블루 오히려 맑은 하늘이 찾아오고 아하. 그래서 코로나는 우리한테 반성의 시대를 준 건 아닐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너네 그렇게 잘 나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처럼 시시하고 정말 보잘것없고 이 바이러스만도 못한 취급받았던 그런 것이 오히려 야 우리 사는 게 맞니? 하고 이야기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오히려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뭐 도덕률적인 질문보다는 가령 패스트 같은 소설을 보는 거죠. 그러면 패스트 시대는 어땠을까? 근데 그 알베르 까미가 써놓은 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거기 이제 의사 리웨라고 하는 사람이 남들은 다 도망간 곳에서 남아서 환자를 치료하고 그러니까 네. 랑베르 기자가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왜 이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심한 거죠. 넌 무슨 이념 때문이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자기가 생각해놓은 가설이 있었는데 리웨는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일은 영웅주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단지 성실성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비웃으시겠지만 코로나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그 성실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고 되물었어요. 그때 의사 리웨는 다시 이렇게 답합니다. 제 경우로 말씀드리자면 자기가 맡은 직분을 완수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 이걸 지켜주고 있는 의료진들 보세요. 굉장히 성실하죠. 왜 성실하죠? 자기가 맡은 직분을 완수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까미가 이렇게 우리 성실하자 이렇게 말할 스타일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소설 원문을 찾아봤더니 그 성실성에 해당되는 단어가 굉장히 번역하기 까다로운 거예요. 아하. 어떻게 보면 정직, 성실 등등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체면, 자존심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까미의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의사가 너 거기 왜 남았어? 야, 내가 체면이 있지. 이건 나쁜 뜻에서의 체면이 아니라 허세가 아니라 야, 내가 의사로서 내가 갖는 체면이 있고 자존심이 있지. 여기 역병이 돈다고 내가 그럼 도망가? 그럴 순 없지.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켜가는 거 아닐까.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아니 PD 왜 하세요? 왜 방송 지금 왜 하세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딴 이유 없어요. 아니 PD로서 체면이 있지. 그럼요. 내가 맡은 일의 직분이 있지. 그럼요. 이거 자존심이 완수해야지. 있죠. 그렇게 살아가면 각자가 우리 코로나 시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대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자기 직분만 완수해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구하고 살리는 거 아닐까. 맞습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실에 대한 개념, 이런 역병의 시대의 성실에 대한 개념, 또 나의 존재의 의미, 자존감, 이런 것들이 결국 내 자리를 지키게 하는 거고 자신이 맡은 직분을 완수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코로나 이 긴 시대에 자기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의 자존감과 자존심과 그리고 그 끈질김과 그 성실함을 저와 정지찬 교수님이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분들에게 좀 위로가 될 만한 시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요즘 우리가 밥벌이 하느라고 힘들다 그러잖아요. 네. 윤성학 시인의 소금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얼핏 들으면 허무합니다. 마저 제 해석을 들어주세요. 네네. 자, 일단 소금시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소금 월급을 받았다. 소금을 얻기 위해 한 달을 싸웠고 소금으로 한 달을 살았다. 나는 소금 병정. 한 달 동안 몸 안에 소금기를 내주고 월급을 받는다. 소금 방패를 들고 거친 소금밭에서 넘어지지 않으려 버틴다. 소금기를 더 잘 씻어내기 위해 한 달을 절어 있었다. 울지 마라. 눈물이 너의 몸을 녹일 것이니. 자, 이 시는요. 우리가 병사, 솔저 영어로 이 로마 병사들의 그 어원을 쫓아가면 소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솔저가 솔트에서 나왔습니다. 솔라리움이라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월급 받잖아요. 셀러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의 어원도 솔트입니다. 아하. 그러면 이 시대로 하자면 내가 소금 월급 받기 위해서 내 몸 안에 있는 소금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쥐어 짜는군요, 나를. 아니 소금 얻기 위해서 소금 쓰는 거 소금 안 썼으면 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선 소금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내 몸 안에 소금을 쏟아붓는 이건 너무 허무한 인생의 되돌이표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울어도 안 돼요. 내 몸이 사라지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죠? 결국은 로마 병사로서 남들을 살려주고 남들을 지킨 거예요. 내가 나만 보면 내가 소금 벌려고 소금 쏟고 이게 사는 거냐 싶겠지만 내가 오늘 택배를 함으로써 나만 산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살린 거예요. 내가 오늘 택시 운전을 하면서 나만 돈을 번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급한 사람 태워서 그 사람 살게 해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내 업에 충실하다는 것이 그렇게 허무한 것만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럼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이 사실은 그게 우리 업의 본질이다 하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어떨까 해서 이 시를 갖고 왔습니다. 와, 노동이라는 게 나의 생계만을 위해도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생계는 위대하니까요. 그렇지만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또 하나 누군가의 생계, 누군가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나의 노동의 가치가 이 소금값처럼 귀한 거잖아요. 네, 우리가 분업하면은 나쁜 거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그거 다 할 수 없어서 남이 나눠서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또 살만해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내가 맡은 직분을 다하는 것이 우선 중요한 거다.
아까 아이러니의 시대라고 하셨잖아요. 교수님하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그 BTS의 소우주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물론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는 곡도 있지만 그 소우주도 가사가 이렇거든요. 우린 빛나고 있네. 각자의 방 각자의 별에서 어떤 빛은 야망 어떤 빛은 방황 사람들의 불빛들 모두 소중한 하나 어두운 밤 별처럼 다 사라지지만 큰 존재니까. 한 명 한 명이 다 소우주고 네. 그 소우주가 함께 모여서 우주를 이루는 거잖아요. 네네.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교수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거 BTS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하시는 건 아니고요. 아미는 듣고 있겠죠. BTS는 뭐 듣겠습니까? 제 방송 바쁜데. 네, 아미가 워낙 많으니까 아미는 듣고 있어요. 사랑해요 아미. 정말 우리 모두 소우주라는 거. 사실은 저도 책에서 BTS의 노래 가사를 인용하기도 했었죠. 이분들 시인들이니까. 맞아요. 지금 아미 의식하시는 거죠? 어떻게 알았지? 자, 여러분 정재찬 교수의 이 책에 그 BTS 노래가 들어있습니다. 아미 여러분 지금 서점에 가셔서 오빠들의 곡이 있는 이 책을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제가 정말 지금 빨려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2년 가까이 잘 버텨온 우리들 정말 너무 장합니다. 너무 장하죠, 교수님. 네, 그럼요. 그래서 우리 이 시야 뉴스를 부탁해 마지막 시간에는 시 한 편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사실 정재찬 교수님이 자신의 사명은 시를 소개하는 곳이다. 그래서 시를 소개하지 않는 곳엔 안 나가세요. 그래서 교수님을 꼬시려면 시를 소개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되거든요. 아니에요. 아이유 오면 갈 거예요. 아이유는 시니까요. 그럼요. 예, 아이유는 정말 시인이니까 이 시대에. 네. 그럼요. 예. 자, 오늘 정재찬 교수와 함께한 시야 뉴스를 부탁해. 이 마지막 순서는 시 한 편으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이 시 낭독하면 가셔야 되니까 말이 안 킬 거예요. 왜 이 시를 갖고 오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아까 제가 우리가 연결 때문에 죽고 연결 때문에 산다는 말씀 드렸는데 너무 우리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팬데믹까지 벌어졌잖아요. 근데 택배처럼 그런 연결이 없었으면 우린 지금 다 살아있을 수 없겠죠. 다시 사람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때가 아닐까. 우리 지금 바닥 쳤는데 바닥은 희망이죠. 바닥이라고 절망하지 마시고 지금이야말로 이제 끝났어. 이제 바닥 치고 우리는 올라갈 일밖에 없어. 우리 다시 사랑하자 하는 뜻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곽재구 시인의 바닥에서도 아름답게 정재찬 교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바닥에서도 아름답게 곽재구.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날은 올 수 있을까? 미워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은 채 그리워진 서로의 마음 위에 물 먹은 풀꽃 한 송이 방싯 꽂아줄 수 있을까? 칡꽃이 지는 섬진강 어디거나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한강변 어디거나 흩어져 사는 사람들의 모래알이 아름다워 뜨거워진 마음으로 이 땅 위에 사랑의 입술을 찍을 날들은 햇살을 햇살이라고 말하며 희망을 희망이라고 속삭이며 마음의 정겨움도 무시로 나누어 다시 사랑의 언어로 서로의 가슴에 뜬 무지개의 꽃무지를 볼 수 있을까? 미쟁이, 토수, 배관공, 약장수, 간호원, 선생님, 회사원, 박사, 안내양, 술꾼, 의사, 토끼, 나팔꽃, 지명수배자의 아내, 창녀, 포졸, 대통령이 함께 뽀뽀를 하며 서로 삿대질을 하며 야 임마 너 너무 아름다워 너 너무 사랑스러워 박치기를 하며 한 송이의 꽃으로 무지개로 종소리로 우리 눈 뜨고 보는 하늘에 피어날 수 있을까?